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아내와의 사이가 좋지 못하고 처가에도 실망을 많이 하여 왕래를 하지 않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 나름대로 그간 정말 진심으로 처가에 잘한다고 했는데 그간 나는 처가 식구들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는 장인 장모님들도 처제들도 못 보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이런 제게 밴댕이 소갈딱지에 점핑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인 걸까요? 전 정말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아내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처가 식구들이 우리 큰 사위가 우리 형부가 서운했겠구나 하며 공감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제가 이상하고 제가 속이 좁다고 합니다. 지금 마음 같아선 아내가 끝까지 지금과 같이 절 생각하고 대한다면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처가에는 딸만 셋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처가에 갔을 때 장인 장모님께선 당신들의 큰딸 많이 사랑해달라고 혹여라도 시댁에서 구박받지 않게 잘 보호해달라고 당신들은 아들이 없어 그저 큰딸을 아들 삼아 큰 자식 삼아 의지했었다고 하시기에 내가 이 집안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는구나 싶어 결혼하면 연애 때보다 더 잘 해주리라. 그리고 아들같이 의지하던 딸을 시집 보내는 두 분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 내가 처가에 아들이 되어드리자 하며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는 정말 아내에게도 처가 식구들에게도 제 나름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는 신혼집을 서울에 마련했었고 처가는 부산이기에 그 물리적인 거리와 더불어 큰 딸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에 장인장모 두 분께서 심리적인 상실감이 있으실까 싶어 처음 결혼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아내와 함께 처가에 방문을 했었고 계절마다 모시고 여행도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갔을 때마다 집안 여기저기로 손봐드리기도 하고 가전, 가구 등 오래되어 바꿔야 할 것들이 생기면 전부 우리 돈으로 모두 해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 매달 수천만 원을 벌어서 그러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의 작은 사업을 하다 보니 수익이 좋은 달에는 정말 1,000만 원이 훌쩍 넘게 순수익이 남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돈들을 잘 모아두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적당한 만큼씩만 조절해서 쓰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벌이가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러니 처가에 그만큼 해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허리띠까지 졸라 메어가며 해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첫 해는 그렇게 매월 처가를 찾았지만 사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우리의 결혼으로 느낄 심리적 상실감이 무뎌지실 수 있게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난 이후에 2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선 분기별로 찾아뵈었어요. 물론 그 사이사이 명절과 가족들 기념일 특별한 날에는 따로 배웠지만요. 틈틈이 용돈도 챙겨드리고 함께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두 분 결혼 기념일엔 오붓이 다녀오시라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있다고 하시면 그냥 편하게 KTX 타고 올라오시라고 하고는 제가 역까지 모시러 가고 이후의 일정을 편히 보실 수 있도록 기사 노릇도 자처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 일정 조율을 미리 해두면 거의 가능했고 업무상 그렇게 해드리기 어려울 때면 어려움 없이 택시 타고 마음껏 편히 이동하시라며 제 카드를 쥐어드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만큼 전 아내를 사랑했고 처가 식구들에게 진심이었던 거죠. 뭘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부모다 생각하고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3년 차에 큰 처제가 5년 차에 막내 처제가 각각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큰 사위 노릇, 아들 노릇 한다고 예식장에서 제가 다 쫓아다니고 제 친동생들 시집 보낸다 생각하고 냉장고 좋은 곳으로 한 대씩 해주고 축의금도 두둑히 따로 챙겨주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너는 왜 바보같이 처가만 챙기냐, 본가는 없느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가는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하나 있는 남동생은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동생이 입국할 때면 오랜만에 동생과 회포도 풀고 시간도 보내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경우엔 그저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라 하시고
저희가 뭘 해드리려고 하면 당신들 두 분 샀는데 필요한 건 집에 다 있다며 됐다, 관둬라, 필요 없다 하십니다. 물론 생신 때면 용돈도 챙겨드리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라가라 하지도 않고 자식들 다 장성에 출가시켰으니 남은 인생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며 당신들의 삶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귀여운 말씀도 하셨지요. 전화 통화는 부모님께 일주일에 2번씩 드리고는 있지만 찾아뵙는 것은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뵙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루 걸러 하루씩 두 분과 통화도 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나름대로 양가 부모님들께 맞춰 양가를 챙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얼마 전 처가로부터 너무 마음 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웬일로 작은 동서가 전화를 해 안부를 묻더군요. 그래서 잘 지내냐 어쩌냐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동서가 요즘만 같으면 정말 살맛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 있냐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나도 좀 알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하는 말이 에이 형님도 요즘 기분 째지잖아요. 다 알아요. 저만큼은 아니어도 분명히 그러실 텐데 왜 시침이 떼고 그러세요? 우리 사이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 정말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막내 동서가 왜 기분이 째지는지 오랜만에 통화를 했으니 제가 알 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동서는 뭘 알고 있다면서 제게도 좋은 일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일상은 달라진 게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난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큰형님, 전 형님이 이렇게 앙큼하신 줄 몰랐습니다. 왜요? 저희보다 더 받으셔서 그냥 안 받았다고 감추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건데? 얼마 전에 장인어른께서 건물 팔아서 나눠주셨잖아요. 저희는 2억, 작은 형님은 3억 받았다는데 큰 형님네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4억? 5억? 순간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처가에 건물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그 건물을 처분해 돈을 나눠주셨다니 아내가 받았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 우리는 안 주신 건지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더군요. 막내 동서는 제 반응에 자신이 실수했구나 싶어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실수까지는 아니라고 괜찮으니 전화는 그만 끊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만난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평소처럼 흥얼거리며 집안일을 했고 아이를 챙겼어요. 제가 저녁을 차리자 와서 먹고 아내는 여느 때처럼 빨래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빙빙 돌릴 것도 없고 그냥 사실을 알고 싶은 것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장인어른께서 이번에 건물 정리하셨다며? 난 건물을 갖고 계신 줄도 몰랐네. 동선애들은 일정 금액씩 나누어 주셨다던데. 제 이야기에 아내가 흠칫 당황하더니 이내. 우린 안 주셔. 꿈깨. 아, 그래? 근데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어려워? 나랑 당신 둘이 버는 걸로 우린 충분히 먹고 살잖아. 애들 키우는데 어려움 없고 취미생활까지 즐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래, 맞아. 우린 보태주시지 않아도 되지. 그런데 내가 서운한 건 얼마의 돈이 아니라 그냥 기분인 것 같아. 그럼 당신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네? 그런데 왜 나한텐 얘기해주지 않았어? 그걸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받을 것도 아니고 우리 재산도 아닌데. 당신 지금 우리 아빠 재산 노렸니? 그런 거야? 아, 당신은 나랑 10년을 살아놓고 날 그렇게 몰라? 내가 장인 어른에게 건물 하나 있는 걸 알고 지금까지 잘했니? 당신이 큰 딸이니까 아들 같은 딸이라기에 그런 딸을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잘 키워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아들처럼 잘하자 싶어서 지금까지 해드렸을 뿐이야. 그래, 그 맘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왜 서운하다는 건데? 그건 그거고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 대체 왜? 대체 왜냐고? 난 지금 이러는 당신이 속물 같아.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서운하다고 말하는 게 마치 내가 돈을 못 받아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럼 아니야? 착한 척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 돈 못 받아서 서운한 거라고.
우리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장인어른 도움 없어도 향후 얼마간도 우리 가정은 흔들림 없이 단단할 수 있어. 더 길게 보자면 애들 성인 될 때까지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기에 정말 난 그 돈을 바란 건 아니야. 그런데 정말 날 자식처럼 생각했다면 말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보니까 당신이랑 처제 둘, 동서 둘은 다 알고 있었고 나만 몰랐네? 나 왕따야? 왜 나만 몰라야 하는데? 사실 나도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우리는 받을 것도 아닌데 굳이 알 필요 있어? 그래도 얘기는 해 주셔야지. 아, 진짜. 도돌이표야? 왜 계속 같은 말을 해? 됐어. 듣기 싫어. 그냥 끝난 이야기야. 동생들은 다 월급으로 벌어먹으니 여유 좀 가지라고 돈 나눠주신 거고, 우린 당신 사업하고 나도 잘 버니 안 챙겨주신 것 뿐이야. 참, 이렇게 듣고 나니 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걸 미리 알고 나중 알고에 따라 기분이 참. 지금까지 나만 부모라고 생각하고 나만 형제라고 생각했나 보다. 친부모가 아니고 친형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간 내가 베푸는 배려와 호의는 다들 당연하게 받고는 이럴 땐 그냥 남 취급하는구나. 알겠어. 정말 많은 걸 바란 거 아닙니다. 나의 황당함을 알아주었으면 했을 뿐이었고 자초지종을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주길 바랬을 뿐이었어요. 솔직히, 정말 솔직히 제 마음이요. 정말 장인 어른에게서 그 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제 나름대로는 아들 없는 집이라고 제가 자처하긴 했지만 정말 처가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만 진심이었고 그들은 절 이용만 해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드니 정말 기분이 나쁘더군요. 하다못해 사실 우리에게 건물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다. 너희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 아래 동생들에게만 좀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한다. 라고 통보만 해주었어도 그냥 알겠다고 하고 기분이 나쁠 것도 이해가 안 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 일 이후 아내가 장인어른에게 제가 기분 나빠하더란 걸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가 오더군요. 전 사실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장인어른께서 어쩌다 보니 그리 되었다. 기분이 나빴느냐. 다른 뜻은 없었으니 서운해 말아라. 당신들께서도 생각이 짧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 정도만 말씀해 주셨어도 그냥 알겠다고 괜찮다고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전화기 너머로 네가 뭔데 내 재산을 가지고 기분이 나쁘다 마느냐 하느냐. 내가 내 재산을 너한테 다 공개해야 했었냐. 내가 내 돈을 누구에게 주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큰 사위라고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기고만장해져서 뭘 어디까지를 바라는 거냐며 갖은 말들을 쏟아내시는데 순간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고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장인에게 잘못한 게 있었나 싶더군요. 그때 장인이 제게 결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너, 내가 너 좀 예뻐했었다고? 우리 집 아들이라도 됐다고 착각하나 본데? 그런 생각이었다면 그건 네 착각이야. 넌 그저 사위일 뿐이고 우리 딸이랑 갈라서면 남 아니야? 내가 줘도 내 딸을 주지 널 주진 않는다 이 말이야. 장인의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혀서 장인 어른이야말로 착각하시나 본데요. 전 장인 어른의 재산 탐낸 적도 왜 나는 그 돈을 안 주시냐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왜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지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해야 하는지 싶어서 물었던 것뿐인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제가 마치 장인어른의 재산을 탐한 마냥 이야기를 하며 매도를 하시네요. 전 가족이니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저와 아내는 의견 차이로 냉전 중이고 여전히 저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기에 아내와는 갈라서는 것까지 생각 중입니다. 그냥 제가 모른 척하고 넘겼으면 될 일로 문제를 키웠나 싶지만 전 정말 그간의 제 진심이 이렇게 매도되고 다들 날 이용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처가 식구들도 제가 선을 넘었다는데 대체 뭐가요? 아마도 이 사연이 나갔을 때쯤이면 이혼을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간 제가 처가에 쏟았던 금전적인 지원들까지 다 따져서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재산 분할이며 철저하게 해 상처받은 마음이라도 보상받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